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1월의 첫 금요일 보내고 계십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한 주가 끝나가죠. 여러분의 한 주 어떠셨나요? 저는 작년 수첩을 정리하다가 그 위에 마시던 차를 쏟았어요. 수성펜으로 쓴 내용, 반년치가 다 얼룩지고 지워졌는데 간간히 유성펜으로 쓴 내용은 살아남았더라고요. 다음부터 추억하고 싶은 중요한 내용은 유성펜으로 적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혹시 주변에 유성펜이 있다면 받아 적을 필요가 있는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시점에 우간다의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있는 이상철 선교사, 그리고 송철호 울산시장과 차례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네, 파워 인터뷰 새해 첫 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간다에서 15년째 선교하고 있는 KPM 소속 이상철 선교사가 예수님 이름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간다 말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떻게 말하나요? 우간다는 실제 공용어가 영어입니다. 그런데 70개 부족이 있고 43개의 부족 언어가 있는데 네. 제가 섬기는 태소 부족 언어로는 인사드리면 요가노이. 예, 그렇게 인사합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우간다 선교사로 가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원래 캄보디아 선교사로 이렇게 했지만 네. 특별한 그 선교본부의 그 사역 명령으로 2006년에 우간다에 가서 15년째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울산 사람이고요. 네. 2003년 그 선교사를 파송받기 전에는 특화교회 장로로 섬기고. 아, 장로님이셨군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중고등학교 교사와 울산과학대 교편을 잡고 있었죠. 아, 그렇군요.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로 이렇게 있다가 네.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아 해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간다 동북부 지방인 그 소로티라는 곳에서 네. 베이스 캠프를 하고 교회 사역, 그리고 신학교, 또 교육 사역, 그 지혜부족이라는 미전도 정도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교육자 출신이다 보니까 교육과 또 저들 삶을 개선하는 이런 일에 많은 네.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육하기에는 어려움은 없으세요? 우리와 좀 약간 다른 교육 체제가 있지만 네. 우간다가 특별하게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아, 그래요? 교육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잠시 들어오신 건가요? 코로나 때문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10월 달에 들어왔는데 네. 큰아들 결혼식과 둘째 아들 약혼식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네. 이제 또 건강 검진도 좀 하고 이렇게 이번 다음 주에 이제 다시 들어갑니다. 아, 그렇군요. 우간다 코로나19 상황 어때요? 다시 가셔도 되나요? 지금 매우 심각합니다. 우간다가 코로나뿐 아니고 네. 지금 대선 총선이 이제 있어서 좀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고 코로나도 매일 한 300~400명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는데 검사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확진율이 높아요. 검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군요. 그러면. 예, 거기는 뭐 거기 이제 정체가 나타날 때 네. 본인과 가족들 정도 이렇게 검사하니까 실제는 더 많다고 봐야죠. 그래서 좀 심각한 상황이라 봅니다. 네. 지구촌 곳곳이 다 어렵네요. 지금 우리나라는 가장 추운 시기잖아요. 네. 우간다는 지금 어떤 계절이에요? 예, 우리는 지금 뭐 최강의 한파로 여러 고통받는 이웃들이 많은 반면에 우간다는 이제 연중 가장 뜨거운 건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무더운 시기고요. 몇 도 정도 되나요? 이거 뭐 정확한 적은 아니지만 네. 몇 년 전에 어느 선교사님이 네. 이 햇볕에 온도계 50도짜리 온도계를 냈더니 터져버렸더니 진짜요? 그러니까 50도 넘는 거죠. 우와. 근데 이런 이제 건기가 되면 사실 네. 예전에 우리 보릿고개처럼 전혀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들에게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 무더위는 어떻게 견디세요, 선교사님? 우스운 얘기로 전에 네. 단기 온 청년이 그런 표현을 한번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후라이팬 위에 써 있는 기분이다. 아, 진짜요? 그렇지만 또 건조하고
거기는 또 나름 이제 건조해서 예. 견딜 수 있군요. 그래서 습하면 너무 힘들 텐데. 그렇죠. 후덥지근한 그런 건 없으니까 그늘에 들어가면 또 견딜만 합니다. 선교사님 지금 우간다에서 15년 동안 생활하고 계신데 문화적 차이나 뭐 또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아요. 에피소드 좀 들려주시겠어요? 참 여러 가지 있지만 네. 제가 좀 가슴 아픈 얘기와 좀 우스운 얘기 이렇게 나눠서 한 가지씩 이렇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좀 가슴 아팠던 일은 제가 섬기는 그 미전도 종족 지혜부족이라는 곳은 굉장히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 끼 먹기가 힘들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거기 사역하는 중에 라면을 끓여 먹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라면을 이제 끓여 먹고 그 냄비 설거지해서 풀숲에 이렇게 구중물을 버렸는데 네. 좀 있다 보니까 거기 몇 사람이나 어린이들이 와서 그걸 이제 뭐 풀숲에 이 잡듯이 이렇게 뒤져가지고 그걸 주워 먹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네. 그때 저는 너무나 참 충격이었고 마음 아프네요. 사실 그 후에 제가 이랬던 음식을 먹을 때마다 자꾸 그런 생각이 많이 나고 힘들 때도 네.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다른 것은 이게 문화의 차이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수년 전에 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뻥튀기 기계를 보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또 전도에도 쓰고 또 아이들에게 이렇게 먹을 걸 나누고자 이제 한 동네에 네, 먹기도 예. 좋고 좋잖아요. 뻥튀기는 예. 좀 풍성해지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기분 좋게 아이들을 많이 모아놓고 이제 뻥튀기를 돌렸는데 네. 그게 사실 예전에 보면 요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네. 굉장히 소리가 크잖아요. 뻥이요 이렇게 하는 예, 거죠. 뻥.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게 너무 소리가 커가지고 모였던 아이들이 막 너무 놀라고 막 어린 아이들은 울고 이래서 그랬겠네요. 다 대포 도망가라고 쏘는 것 하는- 같죠. 예, 그쵸? 다 도망가 버려서 예. 아무리 뭐 붙들어도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실패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냐 하면 거기 부족 사람들은 이렇게 큰 소리나 이 고성 이런 게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그러면 겁을 내고 또 사람들도 소리 내고 이러면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또 완전 뭐라면 미개인 취급을 받아요. 아, 그래요? 그런 문화를 모르고 했다가 네. 된통 난리 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또 만회를 하셨어요? 네, 뭐 그 뒤에 이제 그 아이들 없이 네. 몇 분 하고 이제 먹는 걸 이제 미리 튀겨 가지고 네. 놀라지 않게. 예, 이제 나눠 먹으면서 네. 조금씩 적응을 시킨 적이 있죠. 그렇군요. 우간다 선교하시면서 물 문제로 엄청 고생하신다고 들었어요. 예, 물 문제는 심각합니다. 근데 실제 우간다는 물이 그렇게 부족한 나라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기후나 토질 또 이런 수리시설 부족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사실 제가 가끔은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우물을 이렇게 파기도 하는데 네. 그것만한 선물이 없죠. 그래서 이들이 우물이 없는 곳은 수 킬로미터 가서 이렇게 물을 떠와야 되고 네. 더 심각한 지역은 웅덩이에 고여 있는 물을 먹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정말 많은 네. 세균들은 뭐 눈에 보이는 벌레들이 아유, 끔찍하네요. 엄청거든요. 예. 근데 그들이 그런 물을 마셔요. 마시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굉장히 이제 피해가 크죠. 그렇겠네요. 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감염병, 전염병이 또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질병들이 특히 심각한가요? 예, 우리 우간다에서는 사실은 가장 심각한 질병은 아무래도 말라리아이죠. 말라리아는 모기를 통해서 예, 예. 그래서 말라리아 때문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아, 그렇지만 이제 콜레라나 장티푸스 이런 세균성 이질 이런 물 때문에 오는 수인성 수인성 전염병. 전염병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희생되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게 물 소독약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또 우물을 판다든지 이런 정수시설도 필요하고요. 또 요즘 한국에서는 그 물병 자체가 이렇게 정수되는 그런 것도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들이 네. 생활 주변에서 늘 이렇게 고통을 겪고 또 저도 며칠 전에 또 연락을 받았는데 네. 또 우리 유치원 학생이 이렇게 또 세상을 떠나는 아유, 이런 그렇군요. 소식, 안타까운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검사 키트나 뭐 치료제 그리고 정수할 수 있는 우리 한국은 전에는 크로칼크라 해서 네. 있는 이런 약들이 지원됐으면 참 좋겠죠. 그래요. 너무 안타깝네요. 한국에만 어려운 이웃이 있는 게 아니라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 우간다에도 어려운 이웃이 있다는 거 또 새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분들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근데 먼저 어떤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간다에 대한 기본적인 간단한 좀 이렇게 특징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우간다는 이제 바다가 없고 적도가 지나가는 이런 무더운 나라지만 이제 지대는 높아서 그래도 좀 또 기후가 건조하고 해서 기후가 전체적으로는 참 괜찮은 편입니다. 근데 물의 고통을 참 많이 받고 있지만 물이 많고 농사를 짓기 좋은 국토를 사실은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착하고 공용어를 영어로 사용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교육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래서 18세 미만의 청소년과 어린이가 전 국민 53%를 차지하고 미래에는 더 많아지는 인구 구조를 가진대요. 네. 그래서 이런 좋은 조건이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 이런 물이라든지 또는 질병이라든지 이런 또 식량 부족 이런 고통을 현재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양식이나 의약품 그리고 품질 우선 코로나 방호 물품 등을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 이것도 좋겠지만 네. 실제는 이들에게 이제 미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뭐 농기구 네. 또는 그 농업 기술이나 이런 직업 기술 그리고 아이들 교육할 수 있는 뭐 장학금 지원 이런 등의 지원이 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 싶고요. 네. 그 이런 혹시 우간다와 동아프리카 이런 게 관심이 있으시거나 또 후원을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 또 더 나아가서 재능 기부하실 분들 네. 계시면 저희의 그 다음 카페에 러버 이상철 선교사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방문하시면 좀 자세한 안내를 이렇게 해두고 있습니다. 네, 러버 이상철 선교사 이렇게 예. 다음 카페에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 네. 소식과 함께 이렇게 후원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가장 지혜로운 안내하고 방법으로 있습니다. 네, 도움도 필요한 도움을 드려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새해이잖아요. 2021년 소망하는 바가 있다면 우리 청취자들과 끝으로 좀 나눠주시겠어요? 저희 소망이자 우리 모두의 소망인 코로나19로 인한 그 팬데믹이 빨리 종결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우간다 선교사로서 우간다와 이제 동아프리카 사람들이 네.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되는 그런 모습, 그로 인해서 또 사회도 발전하고 네. 또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서 이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끝으로 CBS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2021년 새해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파워 인터뷰 우간다 동북부 지방인 소로티에서 15년 동안 태소 부족과 또 지혜 부족의 교육과 삶의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계신 이상철 선교사와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Power. Interview. 계속해서 파워 인터뷰 이어갑니다. 울산광역시 송철호 시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시청자 받으세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했지만 코로나 연말 특별 방역 대책은요 2주간 또 연장된 상황입니다. 시장님 지금 울산 코로나 상황 좀 어떻습니까? 예, 지난해 연말 그 요양병원하고 종교단체 등의 집단 감염이 있었죠. 시민 여러분 모두 참 많이 놀라셨을 텐데 요즘 차츰 감소세를 보이고 진정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네. 울산은 작년 상반기에 100일 동안 청정 지역을 유지한 적도 있고요. 네. 우리의 방역 능력으로 봐서 이제는 울산은 조금 진정세로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관측합니다.
그래요. 시장님의 이 관측대로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가 새해에도 이어지면서 지자체들이 재난지원금을 준비한다는 뉴스들이 들리고 있는데요. 울산시가 광역지자체 가운데서는 올해 처음으로 지급 발표를 했습니다. 울산 전 세대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셨나요? 네, 그 코로나 극복도 아주 중요하지만 또 시민들의 살림살이를 또 어떻게 보살피냐 이것도 참 너무나 중요한 과제죠.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역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조속히 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다만 또 이제 재정 여건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제 어느 분에게 얼마만큼을 그렇죠. 어떻게 네. 지급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하던 중에 지난 연말에 정부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이렇게 지급하겠다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 울산시는 약간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지급 대상을 한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보완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군 단체장들하고 협의해서 전 세대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가능하면 네. 설 명절 전에 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자. 그렇게 해서 속도를 냈지요. 그렇군요. 476억 원을 투입해서 울산 전 세대에 지급한다고 밝혔는데 예산은 그러면 어디서 마련하시는 건가요? 예, 이 476억 원 이게 또 뭐 비용까지 하면 또 뭐 좀 더 늘어나는데요. 네. 울산시가 70%, 또 구군에서 공이 30%를 분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우리 이제 이 기금은 또 어디서 나오느냐? 네. 자, 시의 재원은 재해 구호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일부 하고요. 네. 일부는 작년에 우리가 그 시민들의 세금을 아끼고 노력한 저희들의 결과물이 조금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순세계 인형금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것을 활용해서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울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가요? 예. 절차는 이제 시의회에서 이제 그 추경도 해야 되고 또 조례 제정도 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네. 이제 지역에서 다 쓰실 수 있도록 선불카드 형식으로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 이제 이거를 네. 3개월 이내에 쓰도록 하실까, 6개월 이내로 할까. 자, 이거는 좀 최종적인 결론을 더 이렇게 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몇 달 안에 지역에서 전부 쓰게 함으로써 지역 특히 골목상권 이렇게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예, 그러면 아직까지 사용을 해보지 않아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선불카드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그 시민 여러분께 네. 이제 카드를 하나씩 드리는데 10만 원씩 거기에 충전된 걸 주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현금이 입금이 된 카드를 하나씩 드리고 네. 그 카드를 가지고 이 울산 시내에서 일정 기간 내에 쓰시면 되는 겁니다. 네. 대신에 이게 3개월이냐 6개월이냐 이건 아직까지 결정은 되지 않은 상태고요. 근데 세대별로 10만 원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가구 구성원 수와 상관없이 세대별로 이렇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일부 반론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리가 이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최대한 신속하게 비용을 덜 쓰면서 지급할 것인가 이걸 고민을 했는데요. 네.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검토해 본 결과 우리 울산의 1인 가구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34% 정도 되는데요. 네. 이 속에 1인 가구 안에 독거노인, 실업청년, 주거 취약계층 등이 여기에 대부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 1인 가구가 아닌 3인 가구, 4인 가구에는 네.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는데 영유아 보육지원금이나 네. 교육재난지원금 이런 거를 받을 기회가 많은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1인 가구에는 그런 게 없어요. 1인 가구에는. 그렇군요. 가령 학생들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1인 가구면. 네. 그러니까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겠죠. 이렇게 혼자 계신 분들이 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이렇게 형평성에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문제되진 말씀을 않겠다라고 드리고 생각하시는군요. 싶고요. 네. 예. 그리고 이거 현실적으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걸 구분하기가 굉장히 구분해서 지급하는 방식을 정하기가 네. 이것도 시간이나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운 면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더 빠르게 지급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하셨네요. 네. 네, 울산시는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보육재난지원금과 또 복지재난지원금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 지원금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보육재난지원금은요. 학교에 들어간 학생들은 이제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이렇게 10만 원씩 나가거든요. 네. 그런데 학교 안 들어간 미취학 0살부터 아이들. 네. 5살까지. 더 어린 아이들. 예, 네. 얘들은 그게 학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구분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유치원이나 학교 들어가면 그건 교육청에서 이제 지급하거든요. 지원을 하고.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시에서 하겠다는 거죠. 그렇군요. 보육재난지원금은 그거고요. 네. 작년 7월 달에도 한번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또 하나 더 생각한 거는, 네. 5살 넘은 그 어린이 중에도 학교 안 가는 아이들이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안 가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네. 이런 아이들에게도 이거는 보육이 아니고 복지, 재난지원금 형태로 해서 네. 지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재난지원금 지급뿐만 아니라 또 시민의 삶을 챙겨야 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복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새해에는 네. 시장님 어떤 계획들 가지고 계신가요? 예, 우리 시민들의 그 삶을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듬어 주는 게 이제 이게 복지인데요. 어떻게든 생활 밀착하는 복지 정책을 펼쳐야 되겠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탄탄한 그 복지 안전망을 갖춰야 되는데요. 그거를 통해서 오히려 또 골목 상권이나 막 이렇게 그 어려운 또 계층의 생업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지와 네. 경기 회복을 연결해서 이렇게 따뜻한 삶을 우리가 시에서 책임지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할 생각입니다. 네, 생활 밀착형으로 정말 피부에 와닿는 그런 복지 정책들, 계획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네. 상황에서 시정을 이끄시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울산시가 꼭 추진해야 할 현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사실은 우리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는 제가 그 시장이 되고 나서 공공의료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기울였는데 네. 산재 공공병원을 우리가 이제 그 정부를 설득해서 애타면제로 땄지 않습니까? 네. 이 산재 공공병원의 공공 기능을 좀 대폭 강화하고 뭔가 그 많은 병상을 확보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그동안 취약했던 그 우리 의료 수준을 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보강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네. 그랬는데 이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사태가 오니까 이거는 산재 공공병원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갑자기 병실이 뭐 100억 필요하다든지 그렇죠.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산재 공공병원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시립 공공의료원 이런 걸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우리도 진즉 계획을 세우고는 있었는데 정부의 또 협력, 네. 예타 면제라든지 재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부도 많이 이제 입장을 바꿨어요. 이번에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에서 적극 나서서 공공의료원을 확보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했죠. 최대한 신속하게 이것을 울산시에서 마련하는 쪽으로 정책을 서둘러 가겠습니다. 네,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함께 힘을 합쳐서 잘 극복해 나가보죠. 오늘 새해 파워 인터뷰 울산광역시 송철호 시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스위스로우의 사랑에 띄워드리면서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유리였습니다.